네, 집권여당인 민주당 역시 청와대 인사에 사실상 불만을 터뜨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데스크 오늘은 청문회 당시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부터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후보자에 대해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판단에 따르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과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하면 그 뜻에 따르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번 주제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강병규 기자. 네. 지금 청문회 당시 박성진 후보자 목소리 들어보면 국회에서 부적격 판정 내리면 자진 사퇴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속만 남았고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연락을 해봤는데 뭐 모처에 있다라는 대답 밖에는 사실 뭐 별다른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한번 통화를 해서 어디에 있는지, 후보자가 어디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 들으시죠. 후보자님이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뭐 서울로 올라오셨나요? 그 모처에 계시는 걸로 그냥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서울인지 포항인지 뭐 확인도 좀 안 해주시는. 예. 혹시 청와대 측에서 뭐 이렇게 연락이 아직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입장문도 뭐 따로 쓰시는 건 아니고요. 예, 현재 없습니다. 예, 후보자님의 다들 궁금해하셔가지고. 다들 그러시지만 저희가 즉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현안의 사안인 만큼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예, 이수희 변호사. 네. 박성진 후보자 청문회 당시에 약속하고는 달리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현재 어디 있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다면 자신이 장관까지 해보고 싶다 이런 이사피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런 것도 분명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보고서에선 당연히 부적격 나왔을 거라고 그건 누구나 지금 예상을 했던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전에 했던 게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도 이제 찌라시로 뭐 자진 사퇴 뭐 오늘 3시에 한다더라 뭐 이런 것까지 돌았지만 강행을 했고 청문회까지 나왔고 그냥 임한 것도 아니고 국회법 위반에 가면서 또 예행 연습까지 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그 얘기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청문회에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나는 변희재 평론가나 뭐 이영훈 교수님이나 다 연결해주는 소위 어레인지만 했지 내가 그분들이 직접 초청한 것도 아니고 또 그분들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내 역사관이나 뭐 내 정치관까지 이렇게 그 얘기하는 거는 비약이다 뭐 이렇게 좀 강하게 항변을 했어요. 그런 거 봐서는 중반부 이 초임 장관이 되는 데 대해서 본인이 좀 강한 의지가 저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싹 크게 밀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는 데에서의 좀 인간적인 서운함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정권 청와대하고 크게 빚지거나 부담 가질 이유가 없는 후보자잖아요. 그런 면에서의 본인의 의사가 더 강하다라고 하면은 좀 저런 태도로 나올 수 있겠다. 네,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 뭐 장관직에 대한 강한 의지 그리고 억울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좀 묘한 해석을 내놨거든요. 네, 통화를 직접 해봤는데요.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박성진 후보자가 뭐라고 했어요? 청문 보고서가 부적격으로 나오면은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했잖아요. 약속 지키면 되는 거죠. 그걸 왜 청와대에서 못하게 하냐? 김명수 대법원장하고 연계시키려고 하냐? 이것이 문제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은 청와대가 박성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오히려 막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박성진 후보자가 약속을 했음에도 이거를 뭐 지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청와대에 있다 이건데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SNS입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여권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 담보가 있어야 박성진 후보자를 조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명수 후보자를 인준하기 위해서 이 박성진 후보자를 팩감으로 좀 사용한다라는 게 그 박지원 전 대표의 그런 주장인 거죠. 한 언론사의 논평을 보니까 이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와 개를 같이 해서 이거 박성진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시키기 위한 인질 아니냐, 인질극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청와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노건지 기자, 취재가 됐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 관계자 얘기를 조금 들어봤는데 청와대에서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장 뭐 연계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은 박성진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할 거다.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대통령 역시 담담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결정할 것이고 의도한 건 아니지만 두 사안이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가능성을 좀 내비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정치라는 게 원래 주고받는 그런 물밑 협상이 늘 진행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두 가지 사안이 조금 엮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안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것 때문에 박지원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좀 더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좀 전달해드릴게요. 청와대 관계자의 취재 내용에 따르면 일단 뭐 지금 두 후보자 간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다. 별개로 가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박성진 후보자와 김명수 후보자 간의 어떤 연계해서 요구하는 움직임이 야당에서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연동해서 지금 뭐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다시 해왔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청와대 관계자 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당도 묵인하에 부적격 판정이 나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연계할 그런 협상력을 발휘할 만한 카드가 될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하는데요. 저는 좀 교만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긴 한데 청와대가 뭐 앞서 이제 강경화 후보자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임명 강행을 박성진 후보자한테 하겠느냐? 저는 안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명 강행을 안 한다는 얘기는 사퇴 종용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사퇴하지 말라고도 안 하지만 이거는 은연중에 봤을 때는 좀 박성진 후보자에게 알아서 좀 자기 거취를 표명해 줬으면 그에게는 결국 좀 은연중에는 사퇴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다만 명시적으로 사퇴 종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뭐 박지원 그 전 대표처럼 지금 청와대가 나서서 지금은 사퇴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박성진 후보자를 말리고 있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임명 강행을 안 한다는 거는 결국은 사퇴도 청와대에서는 수용하는 분위기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그러면 왜 그걸 수용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은 이후에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낙마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뭐 그 지금 정권에서 바라는 사법부 개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연계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임명 강행을 했을 때는 그 뒤는 불보듯 뻔하잖아요. 두 야당에서 뭐 엄청나게 반발을 할 거고 특히나 국민의당에서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반발이 클 텐데 그러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낙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뭐 명시적으로 뭐 말로 사퇴하지 마라 사퇴하라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지 저는 이것도 연동이랑 다를 바 없다고 보입니다. 자, 노은재 기자 지금 이수희 변호사 얘기대로 박성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극렬하게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거든요. 사실상 묵인한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다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박성진 후보를 또 임명 강행한다면 지금 청와대와 여당이 불협화음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여당의 어떤 협상력을 조금 줄이는 이런 식, 어떻게 보면 운신의 폭을 좀 좁히는 행동을 계속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또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일단 청와대가 검증을 하고 후보자를 추천을 하면 국회와 언론이 함께 또 이제 검증을 하는 이런 식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은 청와대의 검증을 검증하는 그런 식이다라고 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국회가 그동안 검증을 해서 부적격이다. 특히 박성진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당 의원들까지 자리를 떠날 정도로 의사를 전달했단 말이죠.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뭔가 명확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당에서도 좀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지금 이 대목 한번 짚어보고 싶네요. 지금 노은지 기자가 지금 새로 들어온 취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검증이 청와대만의 책임이 아니다. 청와대도 하고 국회도 하고 언론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 집안이 잘 되려면 서로 내타쇼를 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이 여권이나 청와대의 이런 그 파열음은 저는 정말 그 좋지 않은 모양이라고 보이고요. 전국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지금까지 계속 나온 인사청문회의 그 인사들에 대한 인사권자는. 그러면 최종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여당에다가 책임을 미루는 거는 그거는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표 계산을 너무 안일하게 해서 결국 그 부결이 되게 만든 거는 그거는 민주당의 원내대표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저는 여당에다 책임을 미루는 청와대는 그거는 너무 책임 회피적이고 이런 모습은 이전에 뭐 다시 거론해 죄송합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맨날 야당 탓만 하면서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은 너무 피곤해요. 이제는 서로 탓하는 거는. 그러면 좀 이 탓을 어느 쪽에 돌리기보다 이 당청의 갈등은 이전 뭐 정권 초기부터 있었죠. 그때는 그 추미애 대표가 내각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당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그게 또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도 하고 그거는 추미애 대표 개인의 어떤 뭐 좀 그 권력적인 그런 갈등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이 되면 여기서 피해보는 건 고스란히 국민이고 국정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선은 청와대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책임 총리제 충분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 이낙연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대정부점에서 좀 인상적인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였습니까? 네. 일단은 그 이낙연 총리가 그동안 뭐 대정부질문에서 대처를 잘해왔습니다. 근데 오늘도 어떻게 보면 좀 센스 있는 답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좀 뼈가 있는 말을 했거든요.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야당 의원들이 불러 세워서 이낙연 총리를 향해서 인사 참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했어요.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말을 했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래저래 한 30명 이쪽 저쪽이 대상에 올랐다가 이렇게 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4분의 후보를 놓고 검토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2분이었는데 우리 이번 박성진 후보자가 그 2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그 기록으로만 놓고 볼 적에는 실물 경험도 있고 또 학교 경험도 있어서 이분이 괜찮겠다 그랬는데 그러한 그 독특한 사상 체계를 가지고 계신지는 몰랐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유영진 식약처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아쉬움이 꽤 많습니다. 이분이 자유인으로 살아온 기간이 매우 길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 장면을 지켜본 뭐 전문가들 혹은 기자들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뭐 지금까지 인사 난맥에서 인사 과정에 대한 그 책임을 청와대에 쏠려 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이렇게 후보자들 혹은 첫 장관급에 대해서 쓴소리를 함으로써 그 약간 화제를 좀 돌리려는 듯한 그러니까 대신 자신이 자원해서 청와대를 약간 보호하는 듯한 그런 행위로도 좀 보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청와대에서는 좀 고심이 많습니다. 3주 내내 지금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우선 뭐 8월 마지막 주에 측정한 그 지지율은 73% 정도 됐는데 그 다음 주에 4% 떨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또 3%가량이 떨어졌습니다. 3%포인트가량. 예, 3%포인트가량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런 북핵, 그러니까 안보 이슈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김희수 후보자의 부결 소식, 그리고 박성진 후보자의 이런 뉴라이트, 그리고 창조광론 등 계속 불거지는 그런 인사 논란 때문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3주째 하락한다고 하지만 66.8% 지지율, 상당히 높은 지지율입니다. 하지만 뭔가 또 대안을 찾아내야지 이 높은 지지율 유지할 것 같은데요. 노은지 기자, 박성진 후보 낙마시킨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안이 또 없다 이런 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취재를 해서 알려드린 게 26명을 검증하고 27번째 후보가 박성진 후보자다. 자, 조금 전에 이낙연 국무총리 이야기 들어봐도 한 30명을 조사해봤는데 네, 그렇죠. 이 사람밖에 없더라. 이야기 진짜 실증적인 고충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 중에 좀 앉히려고 알아봤지만 본인이 가신 이제 뭐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이 가진 주식을 처분을 해야 하는 이런 백지 신탁 고민 때문에 대부분이 고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제
27번째 후보, 뭐 말하자면 30명 넘게 검증을 해서 결국 마지막으로 추천을 해서 앉힌 후보인데 이 사람마저 이제 낙마를 했을 경우에 바로 대안이 없죠. 그렇게 되면은 내각 구성을 완성을 짓지 못하고 계속 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뭔가 이제 정부 조각이 구성되지 못했다는 부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청와대의 고심, 바로 야권의 질타도 이어지기 때문일 텐데요. 어찌됐건 간에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검증 잘못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또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강병 기자, 야권 반응은 좀 어떤가요? 뭐 아까 그 청와대 반응이 청와대의 검증을 검증하는 것 같다라면서 이제 속이 타는 심정을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 이제 조국 그리고 조현옥 수석을 정조준하면서 이제 경질해야 된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좀 해명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야권의 이런 불을 끓는 목소리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정중히 국민들한테 총체적 인사당국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총체적 인사당국을 이끈 인사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고 또 인사라인을 재점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낙마한 사람만도 6명이나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사가 이 정도로 난맥에 빠지고 낙마자가 많이 나오면 인사 추천을 한 인사수석이나 검증을 한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 인사수석, 민정수석 책임론 야권에서부터 지금 들먹이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마침 수석 보좌관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 안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주 2회 주제를 문 대통령이 직접 하는 회의가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인데 오늘부터는 주 1회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를 하고 매주 목요일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옆으로 보시는 이 영상이 오늘 그 수석 보좌관 회의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조국 지금 수석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현옥 인사수석도 보이는데 예. 상당히 좀 표정이 어둡죠. 근데 저 장면을 제가 쭉 보니까 뭐 임종석 비서실장이 여러 좀 화기애애한 멘트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월 1회하고 나머지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재하시죠 라면서 농담까지. 자, 다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얼굴도 보이고 하는데 좀 웃음도 띄고 밝은데 전 인상적인 게 조국 수석 조금 전에 다른 사람들 다 셔츠만 입고 있는데 네. 혼자 양복 상의 입고 약간 추워하는 거 아닌가 지금 영상 보시면 네, 지금 상당히 좀 고심에 차 있는 표정이죠.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박성진 후보자의 부적격 청문 보고서가 청와대로 이제 전송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중에 전송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시는 이 조현옥 인사수석의 표정 상당히 좀 어두워 보였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지금 야권에서는 그 인사검증 책임 조현옥 인사수석과 적어도 조국 민정수석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이제 채 150일도 안 됐습니다. 네. 벌써부터 청와대 참모 경질하거나 문책할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경질 그거는 저는 좀 상상하기 어렵고요. 다만 애둘러서 뭐 저런 이제 회의나 이런 데서 약간의 불편한 말이 있었다는 정도의 그런 뭐 노출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내년 6월에 뭐 부산시장을 나온다 뭐 이런 또 시중 뭐 루머 아닌 루머도 좀 돌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의 이제 내년 6월에 대한 큰 그림들이 또 청와대 안에서 또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경질이란 책임론이 나오는 것이 뭐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럽고 수석이나 두 수석 개인적으로도 부담스러울 텐데. 더더군다나 그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번 정권에서 상징성이 두드러진 인물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직까지 시동도 못 걸고 있는 사법개혁에 큰 단추를 깨야 될 사람으로 지목되기도 하는데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 조국 민정수석의 곤혹스러운 부분은 저는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라고 네, 봐요. 네. 그 뭐 주식 규제라고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정 지지율 여전히 뭐 60
퍼센트는 높긴 하지만 그렇게 팍 빠지는데 결정적인 인사는 저는 이유정 후보자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왜 그럼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서 그렇게 강행을 하려고 했었느냐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논평도 있었죠. 저는 경질은 없을 거다. 하지만 애둘른 어떤 불편한 말씀 한마디는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청와대 관계자에게 취재를 해보니까 문책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사과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왜 애초에 정권 초기에 인사 5대 비리를 그 중에 하나라도 좀 저질렀지만 이제 장관급에 이제 임명이 된 그런 후보들에 대해서 좀 사과의 멘트를 좀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단 뭐 이것에 대해서 뭐 이번 최근에 박성진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 난맥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나 조현옥 인사수석이 사과를 할 수는 있지만 뭐 경질이나 문책까지는 하기는 좀 그렇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인준 역시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들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 때문일까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도 막막해서요. 협치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당의 것이 협치가 아닌 것입니다. 제발 백봉 선생님의 이름을 팔고 신사인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폐쇄적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함께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강병규 기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양투톱입니다. 추미애 대표랑 우원식 원내대표, 바로 저 발언들 문제 삼고서 국민의당이 일체 협의를 하지 않겠다 선언을 해버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 20대 국회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안철수 대표의 그 말 이후에 상당히 강한 반응을 냈는데 이런 반응입니다. 국민의당이 땡깡을 부리고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골목대장도 하지 않을 짓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 상당히 좀 흥분한 입장입니다. 추미애 대표 사과 안 하면 김명수 후보자 상정 논의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지난번에 그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 있잖아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태. 그때에 이어서 제2의 머리 자르기 발언이다라고까지 지금 입장과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보기에 국민의당이 왜 자꾸 추미애 대표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추미애 대표가 좀 그 빌미 잡힐 만한 그 언어들을 쓰고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 야당 대표도 아니고 여당의 대표이면 좀 이낙연 총리의 그 대정부 질문에서의 대응 태도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좀 포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언어가 굉장히 단어들이 굉장히 거친 단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저거는 여당 대표로서 저는 부적절하다 보이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국민의당 입장에서 계속 이제 저런 뭐 꼬투리 아닌 꼬투리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는데 저는 국민의당이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캐스팅 보트를 주고 있다는 그 강한 존재감 부각도 있지만 청와대하고 뭔가 그 직접적인 그 의사 라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냐. 뭐 저는 또 그런 생각도 좀 지금까지 출범 초기 이후부터 쭉 봤을 때 국민의당의 그 태도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정권 초기에 여당 투톱이 해야 될 일이 확실히 나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정권 초기에 보태줘야 될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책임이 있고 원내대표는 협상력을 발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랑 원내대표 간에 좀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지금 요구하는 시대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초기에 그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왔던 것은 탈권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소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게 이제 뭐 쇼잉이든 뭐든 그것이 지금 그 국민들이 원하던 모습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 그런 바탕에서 추미애 대표가 보여줘야 되는 것도 저는 포용의 정치라고 보이거든요. 협치가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지금 또 거기다가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계속
적폐 세력, 뭐 적폐 청산 이래서 과거에 뭐 MB 정부 때 있었던 일까지도 지금 계속 이제 파헤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개혁이라는 것이 피로도가 있어요. 그 국민 네. 입장에서. 물론 그게 지지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런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저렇게 좀 대단히 공격적인 그 언행으로 태도로 계속 보인다는 거는 저는 또 다른 그 피곤함, 피로감을 줄 수 있다. 그거는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수희 변호사 말씀대로 그동안 한동안 약간 안 보였던 적폐 문제가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또 등장했었죠. 우원식 원내대표가 적폐연대를 언급하고 국민의당을 강하게 질타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강병규 기자 공교롭게도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를 더 공격하는 모양새인데 추미애 대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은 추미애 대표의 입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김현 대변인의 입장을 통해서 추미애 대표의 그런 입장을 좀 가늠해보면 김현 대변인이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실 추미애 대표의 이런 얘기 국민의당이 좀 반발하고 나섰지만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고요. 국민의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면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한동안 추미애 대표가 나서서 사과할 일은 없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추미애 대표의 오늘 행보에 좀 관심이 쏠렸어요. 근데 오늘 원래 1시 20분에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하기로 했었는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보니까 이제 뭐 별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비공개 오찬이 길어져서 참석을 못했다는 건데 2시에 있던 본회의 행사,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자, 뭐 흥미로운 좀 장면이 좀 나왔어요. 이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이제 김명수 후보자의 그 신문 스크랩을 쭉 가지고 있었는데 추미애 대표가 다가가서 주승용 의원이 가지고 있는 신문 스크랩 앞에 서서 인준이라는 제목 글자에다 동그라미를 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간 메시지, 말보다는 하나의 행동으로서 좀 인준을 시켜달라, 뭐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보여준 셈입니다. 당은 다르지만 같은 호남이었고 같이 또 한솥밥을 먹었던 주승용 의원에게다가 인준을 하시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다가 이렇게 주장을 한 거군요. 아무튼 간에 그런데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권을 쥐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자, 노원지 기자. 제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 쭉 보다 보니까 인상적인 게 동아일보가 국민의당 국회의원 40명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29명이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는데 이것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김희수 후보자처럼 또 부결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준 동그라미를 치실 때가 아니고 사실 주승용 의원도 유보자 중에 한 명이신 것 같은데 이제 좀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일단 준비를 해봤어요. 동아일보가 36명의 국민의당 의원을 직접 이제 전화 통화를 통해서 김명수 후보자 어떻게 하실 거냐 물어봤더니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일단 찬성한 게 5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입장을 유보한 게 29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반대 2명, 응답을 안 한 4명이 있긴 한데 어쨌든 29명, 3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유보 입장이기 때문에 저 의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도 역시 지난번 김희수 후보자 사태처럼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법조계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일단 이수희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일단 그 전에 앞서서 청문회가 이틀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청문회에서는 과연 어떤 점이 논란이 됐었는지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서울대 인권법센터하고 같이 토론회 한 거를 이 짧은 임명 동의서에 큰 업적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어제 본인은 청문회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은 했지만 잘 모른다. 거기 그냥 앉아 있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로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크게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 형법상의 동성애 처벌장은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인 사회관념으로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동성애에 관해서는 지금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또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시고 또 있는데 모두 타당하게 존중돼야 된다는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추미애 대표 이야기를 하면서 호남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미애 대표
대구 출신이고 호남 며느리죠. 제가 그걸 착각했는데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청문회 내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 좌편향된 거 아니냐, 또 동성애 소수자 인권 중시한다면서 다수 인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많았었는데 법 쪽에서는 좀 어떤 시각들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로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좋게 표현하면 파격적인 인사인 거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코드 인사인 거고 한 건데, 우리법 연구회라는 게 이제 성향이 강한 거는 맞죠. 뭐 다른 뭐 정치인이라든가 시민단체에 비해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법부 내에서의 그런 이제 좀 그 중립적인 성향이라든가 그런 걸 갖고 있는 것이 보통 이제 사법부인데, 거기에서 좀 성향이 있는 강한 분들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드러낼 수 있는 게 이제 우리법 연구회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대법원장 후보자가 됐을 때 그렇지라는 이런 반응은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늘 그 영순위로 승진이고, 쟤는 뭐 저 사람은 뭐 대법관 될 거야, 대법원장 될 거야, 이렇게 나름으로 이렇게 그 서로 얘기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수희 변호사님 한번 이걸 또 여쭤보고 싶은데, 저희가 흔히 법원 행정처 마피아라는, 이른바 행정처 마피아라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엘리트주의가 너무 심하다. 그런 면에서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두드러지지 않았고 행정처에 그렇게 오랫동안 몸담지 않았던 인물로서 좀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쪽에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노무현 정권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이제 원하는 거는 검찰이든 사법부든 다 그동안에 좀 비주류였던 사람들을 대폭 전면에 그 전진시킴으로 해서 새로 개혁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 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비주류가 전면에 나서는 데는 분명히 주류 쪽에 있던 사람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가 옳다, 뭐 그르다, 비주류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류가 마치 그 주류였던 세력을 적폐라고 낙인을 찍는, 이거는 옳지 않다. 다만 비주류였던 사람이 전면에 나서면서 뭔가 이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류에 있던 사람들을 적폐니 뭐니 해서 낙인을 찍는 거, 그거는 또 조직을 위해서는 좋지 않은 방향이라고. 자, 일단 그렇게 완전하게 이분법적으로 이 정부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개혁의 상징적인 인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건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어떤 이유 때문에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불리는 건가요? 일단은 대법원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좌편향이라고 지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의 어떤 법관으로서의 성향을 봤을 때 이 정부의 사법개혁 적임자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장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사법부를 총괄하는 수장이다 이런 이유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임기가 6년이라서 이번 정권 내내 함께할 그런 대법원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6년의 임기 동안 각종 인사추천권을 행사를 하는데, 우선 대법관을 추천하고 헌법재판관, 거기에다가 중앙선관위원과 국가인권위원 이런 자리들을 추천을 하는 자리가 바로 대법원장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계속해서 뭐 이 점을 우려를 하면서 대법관도 성향에 맞는 사람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